네, 2020 6월 모의평가 생명과학 2 1번 문제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세포 연구 방법 문제였고요. 가나다는 세포 분해법, 자기방사법, 현미경을 이용한 방법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광학 현미경 알려줬죠? 이건 현미경으로 이제 세포를 관찰하는 연구 방법이고요.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여 세포 파쇄액으로부터 세포 소기관을 분리한다. 이거 뭐죠? 세포 분해법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된 아미노산을 세포에 주입한 후 시간에 따라 방출되는 방사선을 추적하면 아미노산으로부터 단백질이 어디서 합성되는지 합성 장소와 단백질의 이동 경로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기방사법입니다. 네, 보기로 갈게요. 기억. 가는 자기방사법이다. 가는 이제 현미경을 이용한 세포 관찰이고요. 니은. 나를 이용하여 식물세포로부터 엽록체를 분리할 수 있다. 세포분해법으로. 그렇죠. 세포벽을 제거한 식물세포를 세포 분해법으로 이제 세포 소기관을 분리해내면 어떤 순서로 분리되어 나오죠?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소포체 뭐 이런 것들 순으로 분리해낼 수 있죠. 이 분리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엽록체를 분리할 수 있다. 네,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달을 이용하여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된 단백질의 세포 내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그쵸?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된 아미노산을 주입했기 때문에 아미노산으로부터 단백질이 어디서 합성되는지 합성 장소와 합성되어 어떤 경로를 통해 이동하는지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죠. 디귿 맞습니다. 답은 5번 니은 디귿입니다. 다음 2번으로 갈게요. 네, 2번은 이제 동물 세포에서 일어나는 리소좀의 형성과 세포 내 소화 과정을 나타냈대요. 기억 니은 디귿은 골지체, 리소좀, 거친면 소포체 중 하나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억은 리보솜이 붙어있는 거친면 소포체. 소포체 막은 핵막의 외막과 연결되어 있고요. 소포체 내부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보솜이 붙은 건 거친면 소포체, 리보솜이 붙어있지 않은 건 매끈면 소포체.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뭐죠? 납작한 주머니가 이제 포개어져 있는 구조인 골지체입니다. 골지체에서 유래한 디귿은요. 어떤 병원체를 세포막으로 싸서 들여온 이 식포와 만나서 이게 식포거든요. 먹을 식자 써서 얘와 디귿이 만나서 얘를 분해합니다. 그 병원체를 분해해요. 바로 디귿이 리소좀이고요. 리소좀은 골지체에서 유래했습니다. 리소좀 속엔 뭐가 있어서?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체를 세포막으로 싸서 들여오는 이 A 과정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중에서 바로 세포 내 섭취에 해당하고요. 세포 내 섭취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이동 방식입니다. 네, 보기로 갈게요. 기억은 거친면 소포체이다. 네, 맞고요. 니은. 디귿은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 네, 디귿은 리소좀으로서 이 안에는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서요.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해요. 시옷 해서 이제 기억하라고 했었고 지금 그림으로도 이해되죠? 병원체가 들어와서 만나서 이제 분해되고 있습니다.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 맞고요. 다음 디귿. 과정 A는 세포 내 섭취 작용이, 내포 작용이다. 네, 맞고요. 그 과정에 에너지 소모된다는 것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다음 3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를 나타낸 것이다. 네, 이건 이제 세포와 물질대사 쪽에서 이제 광합성과 세포흡을 이제 통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빛에너지 흡수해서 일단 ATP와 NADPH 만들죠? 광합성의 명반응. 그리고 명반응 산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듭니다. 암반응. 이 과정은 광합성 과정이고요.
이 과정을 보면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일부는 ATP 합성에 쓰이고 일부는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세포호흡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ATP는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이 에너지는 각종 생명활동에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생토에서는 이 광합성의 명반응, 암반응, 그리고 세포호흡 과정 자세히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총체적으로 묻는 문제였습니다. 보기로 가죠. 기억. E2의 양은 E1의 양보다 많다? E1, 빛에너지. 그리고 E2, 여기서 방출된 에너지. 근데 여기 사이에 지금 열 에너지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E2는 E1보다 많지 않죠. 적죠. 기억 틀렸고요. 니은. 반응 기억에서 이산화탄소가 환원된다. 여러분 이 과정은 이제 암반응 과정이죠. 광합성의 암반응 과정이고요. 광합성의 암반응은 탄소 고정, 3PG의 환원, RUBP 재생 이라는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암반응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고정된다, 탄소가 고정된다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고 3PG의 환원은 왜 환원이란 말이 붙으냐면 NADPH의 산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NADPH가 NADP 플러스가 되면서 산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는 환원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환원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광합성의 이제 암반응 과정은 탄소 고정, 이산화탄소 환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디귿. 반응 니은은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아니죠. 광합성이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고 반응 니은은 세포호흡으로서 세포호흡이 이러한 장소를 얘기해라. 그러면 이제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디귿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니은입니다. 다음 4번으로 갈게요. 대장균, 생쥐의 간세포, 시금치의 공변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여러분 대장균은 원핵세포로 된 원핵생물입니다. 생쥐의 간세포는 이거 뭐예요? 동물세포죠? 동물세포는 진핵세포입니다. 시금치의 공변세포는 뭐예요? 식물세포죠? 식물세포는 진핵세포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어요. 보기로 가죠. 기억. 대장균은 리보솜을 갖는다. 그렇죠. 우리 원핵과 진핵의 차이라고 한다면 핵막과 막으로 된 세포 소기관이 원핵세포는 없고 진핵세포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핵막이 없기 때문에 핵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원핵세포는. 근데 뭐 없다 하니까 다 없는 건 아니고 이것도 세포잖아요. 세포. 그러면 세포라면 뭘 갖냐면 일단 세포를 둘러싸는 막, 세포막 갖고요. 유전물질, DNA, RNA 갖고요. 그리고 리보솜을 갖습니다. 리보솜. 이거는 둘 다 존재하는 거예요. 리보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죠? 여러분 단백질은 효소의 주성분입니다. 이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효소의 주성분 단백질, 단백질이 합성되는 리보솜은 원핵세포든 진핵세포든 모두 있는 거예요. 세포라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다음 니은. 생쥐의 간세포는 매끈면 소포체를 갖는다. 여러분 소포체는 단일막으로 된 세포 소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막으로 된 세포 소기관이에요. 막으로 된 세포 소기관 진핵세포에 존재하기 때문에 생쥐의 간세포도 매끈면 소포체를 갖고 시금치의 공변세포도 매끈면 소포체를 갖죠. 니은 맞습니다. 대장균은 소포체 갖지 않아요. 네, 다음 디귿. 생쥐의 간세포와 시금치의 공변세포는 모두 진핵세포이다. 그렇죠. 동물세포, 식물세포는 진핵세포입니다. 맞습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원핵과 진핵 쪽에서 그동안 많이 물어봤던 것들로 이제 선지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5번으로 갈게요.
그림 가는 어떤 식물의 엽록체의 구조를 나는 빛과 CO2 조건을 달리했을 때 시간에 따른 광합성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네, 이건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인 엽록체의 구조고요. 엽록체는 이중막이죠. 외막, 내막. 그리고 뭔가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가 있는데 이 A가 이제 틸라코이드 내부가 되는 거고요. B는 엽록체의 기질, 스트로마가 됩니다. 됐고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는 안 물어봤지만 한번 질문 좀 던져볼게요. 이 중에서 광계라든가 전자전달 효소라든가 ATP 합성 효소는 어디 있어요? 그렇지, 틸라코이드 막에 있죠. 네. 그리고 엽록체는 여러분 자체 DNA, RNA, 리보솜을 갖죠. 그거는 틸라코이드 내부에 있어요? 스트로마에 있어요? 스트로마에 있어요. 엽록체의 기질에 DNA, RNA, 리보솜이 있는 거예요. 네, 됐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벤슨의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벤슨은 빛과 CO2 조건을 달리했는데요. 빛도 없고, 이 이전에 이제 암실이었어요. 자, 지금 문제 보면은 빛과 CO2 조건을 달리했을 때 시간에 따른 광합성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빛 없고 CO2 있을 때, 빛 있고 CO2 없을 때, 빛 없고 CO2 있을 때. 자, 지금 보면은 둘 다 조건은 여기나 여기나 똑같은데 여기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서는 잠깐 일어날 수 있었죠? 이걸 벤슨은 어떻게 해석했죠? 빛이 있을 때 명반응이 진행되고 그 명반응 산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암반응이 잠시 일어날 수 있었다. 일어났다 또 멈췄죠? 왜? 명반응 산물이 다 소모됐으니까. 그래서 광합성은 빛이 필요한 명반응과 명반응 산물과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진행되는 암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네, 보기로 갈게요. 기억. B에 DNA가 있다. 네, 엽록체의 기질 스트로마에 DNA, RNA, 리보솜이 있어요. 네, 기억 맞고요. 니은. B에서 ATP의 농도는 T3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자, T3랑 T2를 비교하면요. T2는 빛이 있어서 명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명반응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B에서 A 쪽으로 수소이온이 능동 수송되죠. 그래서 틸라코이드 내부에 수소이온이 축적되죠. 그러면 이제 이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스트로마 쪽으로 수소이온이 확산되는 힘을 이용하여 이 B 쪽에서 ATP가 합성될 수가 있는 거죠. 명반응 결과. 그쵸? 따라서 T2에서는 ATP 농도가 높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명반응 산물 ATP를 소모했기 때문에 T3에서의 ATP 농도는 T2보다 낮겠죠. 그쵸? T3일 때가 높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T3일 때가 낮다라고 해야 되고요. 디귿. B의 pH분의 A의 pH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자, 이번에는 이제 T1하고 T2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그럼 T2에서 빛이 있으니까 이 안으로 틸라코이드 내부로 수소연이 능동 수송돼서 A 쪽의 pH 값은 어떻게 될까? 자, pH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수소이온부터 생각합시다. B에서 A 쪽으로 수소연이 능동 수송돼서 이 안에 많이 쌓이죠? 그럼 수소연의 농도가 높다? 그럼 pH 값은 낮은 거죠. 그쵸? 반대로 B는 수소연의 농도 낮아지고 그럼 pH 값은 증가하는 거죠. 언제? T2일 때. 자, 그럼 T2에서 B의 pH는 증가, A의 pH는 감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분모 커지고 분자 작아지기 때문에 숫자는 작아지는 겁니다. T2일 때가 T1일 때에 비해 이 값이 작은 거예요. 그럼 T1일 때는 큰 거죠? T1일 때가 크다 어때요? 네, 디귿 맞습니다. 답은 4번 기억 디귿이고요. 지금 뭐 니은이나 디귿 같은 것도 이제 그 광합성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세포업에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경계로 해서 미토콘드리아 기질하고 막 사이 공간 쪽에 수소연의 농도라든가 pH 값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시간 이제 두 시점을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내거든요. 연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5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다음 6번으로 갈게요.
표 가는 핵 리보솜 미토콘드리아에서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나는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매칭 문제인데 이건 좀 쉬운 매칭이었어요. 보통 여기도 비워놓거든요. 근데 여기는 알려줬어. 그러니까 어려운 매칭이 아니었어요. 자,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핵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중에서 RNA가 있는 건요. 핵 있죠. DNA, RNA 있으니까. 리보솜은요. 리보솜도 rRNA와 단백질로 되어 있죠. 리보솜에도 RNA 있고 미토콘드리아 자체 DNA, RNA, 리보솜 같죠? 네, 모두 RNA가 있네요. 이중막인 건 이 중에 뭐죠? 핵과 미토콘드리아가 이중막이죠. 리보솜은 막이 없고요. 크리스탈을 간다. 크리스타가 뭐죠?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주름진 구조를 크리스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게 해당되는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면 미토콘드리아는 3개의 특징을 갖고 핵은 2개의 특징을 갖고 리보솜은 하나의 특징을 가져야 돼요. 저 여기 지금 다 써져 있네? 자, 미토콘드리아는 3개의 특징 가져야 되고 리보솜은 하나의 특징 가져야 되고 핵은 2개의 특징 가져야 되니까 일단 여기 다 채울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기억은 핵과 미토콘드리아에게 해당되는 특징이니까 이중막을 갖는다. 이게 특징 기억이고요. 니은은 미토콘드리아에게만 해당되는 특징이니까 크리스탈을 갖는다. 이게 특징 니은이고요. 디귿은 3개 모두 해당되는 특징으로서 RNA가 있다. 이게 특징 디귿이 되겠습니다. 보기로 가죠. 기억. A는 X이다. 네, 맞고요. 니은. 기억은 크리스탈을 갖는다이다. 아니에요. 기억은 이중막을 갖는다. 이 특징입니다. 틀렸고요. 디귿. 리보솜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막을 갖는다. 아니에요. 리보솜은 막이 없죠. 그렇죠? 디귿 틀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포 소개관 배울 때 이중막인 거,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막이 없는 거, 리보솜, 그리고 중심체 이런 거 배웠죠? 나머지 것들 뭐 중심액포라든가 소포체, 골지체는 단일막. 리소좀, 단일막. 그래서 막이 이중막이냐 단일막이냐 막이 없냐에 따라서 세포 소기관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6번 답은 1번 기억입니다. 다음 7번으로 갈게요. 그림 가는 어떤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나는 반응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기질과 효소 중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보니까 A에 B가 결합해서 이 B가 쪼개졌네요. 물이 들어가면서, 그쵸? 따라서 B는 기질, 반응물이요. 그리고 A는 효소가 되겠고요. 기질이 결합하는 이 부위가 바로 효소의 활성 부위죠. 그래서 얘 이름은 효소 기질 복합체. 그리고 얘는 이름이 뭘까? 얘는 생성물이죠. 그리고 지금 물이 들어가면서 기질이 분해되는 것을 촉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효소는 가수분해 효소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첨가되면서 기질을 분해하는 것을 관여한다. 그래서 가수분해 효소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발열 반응 그래프예요? 흡열 반응 그래프예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이 낮으니까 이 차이만큼,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 그래프고요. 이 기억은 뭐죠? 뛰어넘어야 되는 에너지 장벽이죠?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되는 에너지 장벽, 바로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효소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보기로 갈게요. 기억. A는 이성질화 요소이다. 이성질체를 만드는 것을 촉매하나요? 아니에요. 기질이 분해되고 있어요. 물이 첨가되면서 가수분해 요소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B는 A의 활성 부위에 결합한다. 그렇죠. 기질이 결합하는 효소의 특정 부위를 활성 부위라고 하고요. 그 활성 부위와 구조가 들어맞는 기질하고만 작용하죠. 효소는 이것을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다음 디귿. 가에서 A의 농도가 증가하면 기억은 감소한다. 아,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효소를 많이 넣어주면 이 활성화 에너지를 계속 낮출 수 있냐? 아니에요. 어떤 효소 종류마다 낮출 수 있는 활성화 에너지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효소의 농도라든가 혹은 기질의 농도라든가 기질, 반응물을 점점 많이 넣어주면 활성화 에너지 크기가 점점 증가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해제 유무,
뭐 경쟁적 저해제,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했다. 저해제 유무. 이런 것과 활성화 에너지는 무관합니다. 알겠죠? 효소가 있다면 그 효소가 딱 낮출 수 있는 활성화 에너지 크기는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디귿, 기억은 감소한다.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으로 갈게요.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산화적 인산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미토콘드리아 기질과 막사의 공간 중 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건 미토콘드리아 내막이고요. 전자전달 효소라든가 ATP 합성 효소는 바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고요. 1, 2의 위치 파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ATP를 합성하는 곳, ATP 합성 효소의 활성 부위가 향하고 있는 곳이 미토콘드리아 기질이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막사의 공간, 외막과 내막 사이, 막사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따져도 되고, 선생님은 그냥 ATP 보고 여기가 미토콘드리아 기질인 걸 찾았거든요. 아니면 여기선 지금 수소윤의 이동 방향도 제시되어 있죠. 전자가 이동하면서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소윤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막사의 공간 쪽으로 능동 수송되죠. 그렇죠? 그리고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는 막사의 공간에서 미토콘드리아 기질 쪽으로 촉진 확산됩니다. 그 촉진 확산되는 힘을 이용하여 ATP는 미토콘드리아 기질 쪽에서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윤의 이동 방향을 보고도 장소를 파악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동 방식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문제 자주 나왔습니다. 보기로 갈게요. 기억. 1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다. 네, 맞고요. 니은. pH는 2에서가 1에서보다 높다. 자, pH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세포에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산화적 인산화가 잘 일어나고 있을 때 수소윤이 이렇게 능동 수송되기 때문에 2의 수소윤의 농도는 높아지죠. 그럼 pH 값은 낮아지는 거죠. 그쵸? 2에서가 높다가 아니라 2에서가 낮다라고 해야 되겠죠? 니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이 전자전달계에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NAD 플러스이다. 그런가요? 우리 전자의 그 최종 수용체라든가 전자의 공여체 이런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리 좀 해볼게요. 세포호흡에서 그 산화적 인산화에서 전자 공여체는 뭐죠? 그치, 해당 과정과 TCA 회로를 통해서 생긴 NADH와 FADH2입니다. 얘네들의 산화로 전자가 나오는 거잖아. 그쵸? NADH, FADH2가 전자 공여체고요.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뭐죠? 그렇지. 2분의 1 로트잖아. 2분의 1 로트가 수소와 전자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죠? 그쵸?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에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산소입니다. 산소. NAD 플러스다.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어요. 자, 이거랑 이제 또 여러분이 꼭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 광인산화 과정도 한번 해볼까요?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 전자의 공여체는 그렇죠. 물입니다. 물. 그렇죠? 그리고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뭐죠? NADP 플러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많이 물어보는 개념이에요. 8번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산화적 인산화에서 뭐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여러분 가뿐하게 풀었어야 돼요. 좀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전자전달 저해제라든가 그 있잖아요. 짝풀림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인지 이중층을 통해서 수소윤이 새어나가게 하는 뭐 그런 거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충분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가뿐하게 풀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수능 특강과 이전 기출에서 나왔던 산화적 인산화 문제도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세요. 다음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은 이제 얘는 흡수 스펙트럼이고요. 얘는 이제 광합성 색소 분리 실험이죠. 그래서 X와 Y는 엽록소 A와 B 중에 하나래요. 근데 더 사이드에 치우쳐 있는 게 엽록소 A입니다. 따라서 X가 엽록소 A고 Y는 엽록소 B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광합성 색소 분리 실험하면 카잔
A, B 순으로 분리되죠. 엽록소 A, 엽록소 B. 그 중에서 반응 중심 색소는 엽록소 A. 뭐 관계 1이든 관계 2든 반응 중심 색소는 한 쌍의 엽록소 A입니다. 보기로 갈게요. 기억. 니은은 X이다. 니은은 엽록소 B로서 Y예요. 틀렸고요. 니은. 기억은 틸라코이드 막에 있다. 그럼요. 여러분 이 카잔, AB 이 광합성 색소들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이 광합성 색소와 단백질 복합체예요. 그 관계가 엽록체에 어디에 있냐? 틸라코이드 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카로틴, 잔토필, 엽록소 A, 엽록소 B 모두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거예요. 관계에 있는 거예요.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관계 1의 반응 색소는 X, 엽록소 A다. 그럼요. 관계 2의 반응 중심 색소도 엽록소 A예요. 알겠죠? 디귿 맞습니다. 답은 5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으로 갈게요. 그림 가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1과 2고요. 근데 그 1과 2가 촉진 확산과 능동 수송 중 하나고요. 기억의 이동 방식은 1과 2 중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일단 그림부터 좀 볼까요? 어쨌든 둘 다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데 1은 고에서 저로 이동합니다. 그럼 뭐죠? 촉진 확산. 2를 보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죠? 농도 기울기를 역행하여 막단백질을 통해 물질을 운반시키는 거 능동수송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도 기출에도 많이 나왔던 그래프예요. 이거 보면 이 C라는 게 뭐냐면 기억에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의 세포 밖의 농도예요. 이 C가. 여기까지 세포 안의 농도가 증가하죠? 그쵸? 이걸 넘어서까지 증가하지 않잖아. 여기까지, 즉 밖과 안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지금 안의 농도가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밖에서 안쪽으로 촉진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죠. 다시 밖과 안이 같을 때의 밖의 농도야. 안의 농도가 여기까지 증가하잖아. 그치? 안 밖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물질이 이동한다? 그럼 이건 촉진 확산이고요. 안의 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동 방향은 밖에서 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보기로 갈게요. 기억의 이동 방식은 1이다. 촉진 확산이니까 1 맞습니다. 니은. 이것도 여러분 이게 2019 9월 모의평가 선지랑 상당히 비슷해요. 이게 분모 분자만 좀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나왔던 거예요. T2일 때 기억의 세포 안과 밖의 농도차 분해 T1일 때 세포 안과 밖의 농도차는 1보다 작다. 볼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는 물질은요. 안과 밖의 농도차가 감소하게 되죠. 그럼 T2일 때 안과 밖의 농도차가 T1일 때보다 작기 때문에 분자보다 분모가 작으니까 숫자는 1보다 큰 거죠. 그죠? 네, 니은 틀렸습니다. 2019 9월 모의평가 문제 보세요, 여러분. 이거랑 정말 비슷해요, 선지가. 다음 디귿. 폐포에서 세포막을 통한 산소의 이동 방식. 이거 많이 나오는 예시죠.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기체 교환은 단순 확산입니다. 이동 방식이. 2, 능동 수송 아닙니다. 답은 1번 기억입니다. 다음 11번으로 갈게요. 네, 11번 선생님이 이제 주목할 문제로 뽑았던 문제고요. 비들과 테이텀의 실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파악해야 되는 건 이 기억, 니은, 디귿이 오르니틴, 시트룰린, 아르지닌 중에 무엇인가, 그리고 이 돌연변이 1, 2, 3가 유전자 A, B, C 중에 어디에 이상이 있는 돌연변인가를 찾으면 돼요. 자, 문제 일단 단서를 확인해 보면 1은 A, B, C 중 어느 하나에, 2는 나머지 두 유전자 중 어느 하나에, 3는 그 나머지 하나에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 즉 1, 2, 3가 각각 한 곳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A, B, C. 그 매칭이죠, 매칭.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최소 배지에 기억을 넣었을 때 모두 다 생장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생장을 안 하는 게 있잖아요. 기억을 넣어줬는데도 생장을 안 해?
라는 말은 기억은 최종 물질 아르지닌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쵸? 최종 물질을 넣어주면 어느 단계 이상이 있든 간에 생장은 해야죠. 그쵸? 근데 기억을 처리했는데도 생장을 안 하는 돌연변이가 있다는 것은 기억은 아르지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기억은 아니야. 그 다음 또 어디를 볼 수 있냐면 디귿이 합성되는데도 생장을 못하죠? 그럼 디귿 역시 아르지닌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물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르지닌은 니은이다 라는 걸 먼저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니은이 합성될 때 지금 생장하잖아요. 그렇죠? 그 니은이 최종 물질이구나. 자, 그럼 여기를 이제 기억하고 디귿 중에 하나로 매칭하면 되는데, 여기를 기억 디귿으로 해버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 기억을 첨가했을 때 보세요. 지금 원부터 보면 원은 니은이 합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즉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긴, 원은 돌연변이가 유전자 C에 이상이 생긴 돌연변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3를 보세요. 3. 기억을 첨가했을 때 디귿이 합성이 안 돼요. 여러분, 디귿이 합성이 안 되는데 니은이 합성될 수 있어요? 유전자 C는 괜찮은 거지, 3는. 그쵸?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무슨 상황 발생. 그래서 얘가 디귿 기억이고, 그리고 이제 돌연변이 1은 우리가 유전자 C의 이상으로 이제 찾았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최소 배지에서 이렇게 가지만, 그래서 디귿은 합성되지만 니은은 합성 안 되죠. 이 과정에 문제 있기 때문에 최소 배지에 기억 넣어도 이제 디귿은 합성되지만 이 과정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니은 합성 못해서 생장 못한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볼까요? 여기서 보면 2는, 돌연변이 2는 디귿 합성이 된다는 얘기는 이 과정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2는 여기에 이상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3는 이제 여기에 이상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최소 배지에서 디귿 합성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최소 배지에 기억 넣으면 이 과정은 진행되지. 3는 여기 이상이니까 이 과정 진행되니까 니은 합성하고 생장하지만 이 과정에 문제 있기 때문에 디귿은 합성되지 않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물질, 기억, 니은, 디귿 매칭, 그리고 돌연변이 1, 2, 3가 각각 어디에 이상이 있는 건가 찾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건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었고,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여러분 최소 배지에 기억 넣었을 때 지금 이렇게 야생형 보지 말고 해야지. 돌연변이 1, 2, 3를 봤을 때요. 돌연변이 3개 중에서 2개가 생장한다는 얘기는 얘는 시투룰린이라는 얘기예요. 기억이 시투룰린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이거 다시. 만약에 기억이 아르지닌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물질을 넣어줬으니까 돌연변이 1, 2, 3가 다 생장해야지. 만약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기억이 아르지닌이 되는 거예요. 아르지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셋 중에 하나만 생장하고 뭐 나머지 건 생장을 안 했다. 이렇게 하나만 플러스가 돼 있으면 그거는 그 기억이 바로 뭐냐면 오르니틴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이상이 있는 애는 기억을 넣어줬을 때 나머지 거 진행하니까 생장을 하지만 여기나 여기에 이상이 있는 애들은 기억을 넣어줘도 생장하지 못할 테니까 2개가 마이너스고 하나가 플러스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은 기억은 오르니틴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결과로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시트룰린이다 라고 여기를 먼저 찾을 수도 있어요. 네, 방법은 여러 개예요. 보기로 가겠습니다. 기억. 가는 X이다. 여기요? 한번 해볼까요? 돌연변이 2는 유전자 B의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이고요. 최소 배지에서 디귿 합성은 하겠지. 유전자 A는 온전하니까요. 5네요. 5. 그래서 X이다. 틀렸고요. 니은. 원은 C의 이상이 있는 것이다. 그치? 원은 유전자 C의 이상이 있어서 효소 C 합성에 문제가 있는 돌연변입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니은은 오르니틴이다. 니은은 아르지닌입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니은입니다. 물질의 합성 순서 그리고 돌연변이가 일어난 위치 찾는 건데요. 약간 좀 퍼즐 같은 그런 문제거든요. 기출에 이 비슷한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다음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12번은 이제 효소 X에 의한 반응에서 뭐 저해제 보이고요. 많이 봤던 또 그래프입니다. 일단 보면 1, 2, 3랑 A, B, C를 매칭을 할 건데 효소의 농도 자체가 3는 2배죠. 그렇죠? 여기는 1인데 여기는 2잖아.
그러면 동일 기질 농도에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지. 따라서 A가 이제 효소 농도가 2배인 3 이게 먼저 매칭이 되고요. 1과 2는 기역이 없고 있대요. 기역은 이제 또 뭐라 그랬어요?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 중 하나다. 자, 그럼 지금 B하고 C 그래프만 한번 보세요. 어때요? 그렇지, 뭐 떠올라? 비경쟁적 저해제 떠오르죠? 비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의 농도를 아무리 충분히 높여도 저해 효과가 감소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해제가 없을 때 최대 초기 반응 속도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C가 이제 비경쟁적 저해제 처리한 거고 있음이니까 이 2가 이제 C가 되면서 얘는 비경쟁적 저해제. 그리고 1은 저해제가 없을 때니까 B가 되겠네요. 네, 보기로 가겠습니다. 기억. A는 1의 결과다. 아니, A는 3의 결과고요. 니은. 기억은 비경쟁적 저해제이다. 네, 맞고요. 디귿. 3에서 X의 총수분의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X의 수는 S1일 때가 S2일 때보다 크다. 자, S1하고 S2를 비교하는데요. 주어는 S1일 때가예요. 그럼 이제 3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3에서 효소의 총수는 변함이 없죠. 분모는 변함이 없고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는 S2에서가 적죠. 그렇죠? 지금 초기 반응 속도가 S1보다 S2가 빠르다는 뜻은 효소 기질 복합체 농도가 더 높다는 것이고 그러면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가 적다는 얘기지. S2일 때가 적고 S1일 때는 많죠.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가. 그쵸? 따라서 S1일 때가 크다. 어때요? 그렇죠. 맞습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저해제 그리고 효소 그래프에서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 그래프 많이 기출에서도 다뤘던 그런 그래프입니다. 다음 13번으로 갈게요. 네, 이거는 이제 유전물질 쪽에서 에이버리의 실험입니다. 에이버리는 이제 그리피스의 실험을 이어받아서 과연 열 처리하여 죽은 S형균 속에 어떤 물질이 R을 S로 형질 전환시키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분해 요소를 좀 처리를 해봤죠? 그렇죠? 자, 봅시다. 열 처리하여 죽은 S형균 추출물에 기역 처리, 니은 처리. 기역과 니은은 DNA 분해 요소와 단백질 분해 요소 중 하나래요. 그런 다음 똑같이 이제 살아있는 R형균하고 배양을 해봐야겠죠. 같이 혼합해서 배양을 해보니까 이쪽에선 살아있는 S형균이 관찰 안 되는데 이쪽에선 관찰이 돼. 무슨 말이에요? R이 S로 형질 전환됐다는 것이고 형질 전환됐다는 것은 DNA가 이 속에 있는 DNA가 분해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따라서 니은은 뭐다? 단백질 분해 요소. 그러면 기억은 뭐예요? DNA 분해 요소.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네, 보기로 갈게요. 기억. 니은의 기질은 DNA다. 그러니까 니은은 DNA 분해 요소다.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또 이제 한 번 더 꼬은 거예요. 니은은 단백질 분해 요소고 얘의 기질은 단백질이겠죠. 그쵸? 따라서 니은의 기질은 DNA다. 틀렸습니다. 단백질이고요. 니은. A에는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다. 그렇죠. 열 처리하여 죽은 S형균의 추출물 속에 형질 전환되는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R형균과 혼합했을 때 R이 S로 형질 전환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형질 전환되는 그 물질은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그 물질은 열 처리해도 죽지 않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B는 살아있는 S형균이에요. 이것은 피막을 갖는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S형균이라고 하면 이 S가 이제 스무스의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피막, 현막을 가져서 숙주의 면역 체계로부터 보호되고 증식할 수 있어요. 병원성이 있어요. S형균은 피막이 있고요. 병원성이 있습니다. R형균은 이 R이 러프하다의 첫 글자예요. 그러니까 표면이 거칠다 이런 뜻이에요. 표면에 피막이 없어요. 그래서 숙주의 면역 체계가 얘를 공격하면 증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R형균은 병원성이 없습니다. 독성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다음 14번으로 갈게요. 켈빈 회로인데요.
지금 화살표 방향이 A인지 B인지 알려주지 않았고요. 기억, 니은, 디귿은 3PG, G3P, RUBP 중 하나인데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서로 뭘 알려줬어요? 과정 1에서 NADPH와 ATP가 쓰이고 그 다음에 과정 2에서 ATP가 사용된다? 아, 그러면 여기가 과정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과정 3이 되고 여기가 과정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돌아야 되네요. 진행 방향은 A고요. 자, 그럼 채워보면 니은은 뭐? RUBP.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O2 들어오면서 디귿은 3PG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 3PG의 환원에서 ATP도 필요하고 NADPH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3PG가 뭐가 된 후? G3P가 된 후 일부는 당합성에 쓰이고 일부는 RUBP 재생에 쓰이죠? RUBP 재생 3단계에는 ATP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가 과정 2, 여기가 과정 3이구나를 찾으면서 이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보기로 갈게요. 기억. 회로 반응의 방향은 A 방향이다. 네, 맞고요. 니은. 원에 사용되는 ATP의 분자수분의 NADPH의 분자수분의 ATP의 분자수. 여러분 회로 뭘로 외웠어요? 분자수. 여기 수특 기준으로 선생님 설명하자면 여기 3으로 해서 여기 3으로 해서 여긴 6 되고 여기 6이고 6이고 이랬죠? 그래서 ATP와 NADPH 분자수 똑같습니다. 따라서 1이다 어때요? 니은 맞고요. 디귿 한 분자당 탄소 수분의 인산기수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디귿은 3PG로서 탄소수 3개고요. 인산기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RUBP로서 리블로스는 탄소수 5개고요. 바이포스페이트입니다. 인산기수는 2개예요. 그럼 얘는 15분의 이쪽은 5고 이쪽은 6이니까 디귿이 크다 어때? 아니지.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 헷갈리지 않게 주어에 밑줄 긋는 습관 가지세요. 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발효, 이건 발효 문제네요. 그래서 포도당이 피루부산되는 해당 과정은 뭐 공통적으로 겪고 이제 A하고 B가 하나는 젖산, 하나는 에탄올이래요.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하고 이제 젖산 발효를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과정 1, 해당 과정이죠. 과정 1, 그리고 2, 3에서 기억, 니은, 디귿의 생성 여부를 나타낸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이 뭐냐? ATP, CO2, NAD+. 자, 그러면 일단 해당 과정에서 뭐 생기죠,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ATP 생기죠? 탈탄산 반응은 일어나지 않고 NAD+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NADH가 생기는 거지. NAD+의 환원이 일어나서 NADH가 생기는 거죠. NAD+가 생긴 게 아니라. 그쵸? 그러면 과정 1에서 생기는 건 하나 하면서 디귿이 ATP다. 이게 먼저 나오네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이 젖산 발효든 알코올 발효든 그 발효의 후반부 과정에서는 ATP 안 생기죠. ATP 안 생겨요. 근데도 왜 후반부 과정에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 2나 3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NADH의 산화가 일어나야 이것이 해당 과정에 재공급되어 해당 과정이라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이 ATP라도 만드니까 이런 데 선생님이 발효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NAD+는 2나 3에서 모두 만들어져요. 그러면 2와 3에서 모두 생성되는 니은이 NAD+다. 이거 먼저 채워지고요. 그럼 기억은 이제 남은 하나 CO2가 되면서 CO2가 한 곳에서 나와야지. 그치? 에탄올 만들 때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동그라미로 하면서 아, 여기가 알코올 발효구나. 그러니까 여기 B가 에탄올이구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B는 에탄올이고요. A는 젖산. 됐네요. 보기로 가죠. 기억. 원에서 ATP를 사용하는 단계가 있다. 원은 해당 과정이고 여러분. 해당 과정은 에너지 투자기와 에너지 회수기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초반에 2ATP 투자하고 후반부에 4ATP 회수하기 때문에 포도당 한 분자당 2ATP가 순생산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포 내에 이제 ATP가 없다면 해당 과정은 시작할 수 없어요. 초반에 에너지 투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ATP를 사용하는 단계가 있다. 맞고요. 니은.
3에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죠. 알코올 발효 일어날 때, 에탄올 만들어질 때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선생님 물어볼게요. 피루부산이 아세트알데하이드 될 때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에탄올 될 때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 그것까지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어. 그래서 피루부산이 아세트알데하이드 될 때 CO2 그러니까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에탄올 될 때 NADH 산화 일어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탈탄산 반응이 일어난다. 3에서 맞고요. 다음 디귿. 한 분자당 탄소수분의 수소수는 A가 B보다 크다. 지금 14번 문제 디귿도 그렇고 15번 문제 디귿도 그렇고 세포호흡이라든가 발효라든가 광합성 쪽에서 탄소수, 인산기수, 수소수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생투를 하는 학생이라면 젖산이나 에탄올이나 피로부산이나 포도당의 화학식 정도는 외워주면 문제 풀 때 편하다라고 선생님 해줬거든요. 젖산은 C3H6O3고요. 에탄올은 C2H5OH입니다. 자, 그럼 이거 외웠다고 하면 젖산은 탄소수 3개에 수소수 6개니까 2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은 탄소수 2개에 수소수 6개니까 3입니다. 그럼 A가 크다 어때? 2가 크다. 아니죠? 디귿 틀렸습니다. 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으로 갈게요. 네, 일단 16번의 사이즈를 보고 하고 패스한 학생들 괜찮아요. 네, 시간을 잘 쓸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 오래 걸리겠는데 싶으면 넘겨서 4페이지 17번과 20번, 19번을 먼저 푸는 것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문제를 보고 16번하고 18번이 남았다. 그랬을 때 내가 더 자신 있는 걸 풀어야겠죠. 그렇죠? 배점도 좀 보고 16번 보면요. 복제 중인 이중가닥 DNA에 대한 자료이다 해서 가와 나는 복제 주형 가닥이고 서로 상부적이다. 나는 29개의 염기로 구성되고 이 기억하고 니은이 각각 5-말단과 3-말단 중 하나다. 방향을 안 제시하긴 했지만 그래도 염기서열을 쭉 예쁘게 써준 비교적 착한 문제입니다. 나의 염기서열은 이렇대요. 그 다음 원과 3는 새로 합성된 가닥이고 이 그림이 좀 도움이 되네요. 가하고 나가 주형 가닥이고요. 이제 1, 2, 3는 이제 새로 합성된 가닥인데 2가 3보다 먼저 합성됐대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복제 진행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가 3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면 복제 진행 방향은 이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 풀리고 프라이머 붓고 합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좀 더 풀리고 프라이머 붓고 합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방향이 나오네요. 5-3- 쪽으로만 새로운 가닥은 신장이 됩니다. 그럼 이쪽이 5- 이쪽이 3-니까 이쪽은 5-, 이쪽은 3-가 되고요. 이쪽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5-에 3- 쪽으로 이렇게 됐죠.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단서로서. 그 다음 2와 나의 염기쌍의 수와 3와 나의 염기쌍의 수의 합은 29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29 있었는데 즉 뭘 말하는 거냐면 2하고 3 사이에 빈 공간은 없다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9개 염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9개의 염기쌍이란 얘기는 2하고 3 사이에 빈 공간은 없다. 이거 알려주는 건데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2하고 3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해 준 건 아니죠. 그쵸? 어쨌든 2, 3를 합치면 밑에와 길이 같다는 거예요. 빈 공간은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2는 프라이머 X를 여기 프라이머 X를 그 다음에 3는 프라이머 Y를 가진다. 그리고 여러분 프라이머에서 조심해야 돼요. DNA 복제 과정에서 쓰이는 프라이머는 RNA 프라이머입니다. 그러면 티민 안 갖고 유라실 갖고요. 그거에서도 문제 많이 나와요. RNA 프라이머이기 때문에 티민 없고 유라실 있고요. 또 구성하는 당은 리보스예요. RNA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머는. RNA 프라이머라서. 자, 그 다음 X와 Y는 각각 4개의 염기, 프라이머가 4개의 염기로 되어 있고요. X와 Y 중 하나의 염기 서열은 5-UCAG3-이다. 그래? 그러면 프라이머의 하나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러면 복제 주형 가닥, 나에는 어떤 서열이 있어야 되냐면 3-U와 상부적 A, G, 그 다음에
TC5-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나에 있어야 된다고 저게. 그리고 2와 3 각각에서 디옥시리보스를 포함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피리미딘 계열 개수는 7개이다. 여기서 막 피리미딘이나 퓨린을 헷갈리고 있으면 이 문제는 시간 내에 못 풀죠.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퓨린 계열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이고요. 피리미딘 계열 염기는 퓨린보다 피리미딘이 글자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라야 된다. 컷. 그래서 사이토신, 유라실, 티민. 이게 이제 피리미딘 계열 염기.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빨리빨리 튀어나와야 돼요. 자, 그럼 해볼게요. 아까 좋은 단서가 있었습니다. X와 Y 중 하나는 이거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나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GTC나 혹은 뭐 CTGA 한번 찾아볼까요? CTG, 여기 있다. 딱 보이는데 CTGA? 그러면 CTGA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프라이머 얘 UCAG를 넣으면 되겠다. UCAG를 이렇게 넣으면. 근데 U가 이제 5' 중에 5'.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5'에서 3' 쪽으로 이렇게 합성해야 되는데 프라이머가 여기부터 버리면 합성될 수가 없잖아. 그치? 아, 여기 아닌데? 그럼 또 있나요? AGTC. 여기 있는데? AGTC. 아, 그러면 프라이머가 지금 여기 붙는 거야. 예. UCAG. 붙고 여기 5'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합성되면 되는 거고. 그쵸? 그럼 여기가 5'니까 여기는 3'이고요. 여기는 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그림하고 우리 아까 생각했던 거 보세요. 그러면은 나의 3' 쪽에 붙는 프라이머는 뭐예요? Y지. 얘가 Y라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제시한 이 프라이머는 Y였어요. 자, Y 붙고 이렇게 합성이고 이 어딘가에 X가 있겠죠? 그쵸? 그걸 찾는 건데 그 단서는 바로 이거예요. 2와 3에서 디옥시리보스를 포함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말은 프라이머는 제외라는 얘기죠. 그쵸? 프라이머는 리보스를 갖잖아요. 그쵸? 프라이머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피리미딘이 7개라면 여러분 여기에서 피리미딘이 7개면 여기서는 퓨린이 7개죠. 그쵸? 이쪽이 피리미딘이면 이쪽은 퓨린이잖아. 퓨린은 뭐야? 아데닌, 구아닌. 그러면 아데닌, 구아닌이 7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2, 3에서. 프라이머 제외하고. 자, 그럼 프라이머 제외하고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쭉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여기는 이제 여기서 잘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여기서 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가도 7개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X의 위치를 찾을 때는 오히려 여기부터 봐야 되는 거야. 여기부터 봐서 퓨린이 7개가 나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와야 되고 얘는 포함이 안 돼야 돼. 아, 그러면 프라이머는 여기 딱 4개네. 숫자 딱 맞네요. 아까 프라이머가 4개 연기로 돼 있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X 되면서 이렇게 해서 이쪽이 이제 2가 되는 거고 이쪽이 이제 3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보기로 갈게요. 기억은 5-말단이다. 네, 기억 5-말단이에요. 맞고요. 일단 이 그림을 통해서 2가 3보다 먼저 합성됐다를 통해 복제 방향을 찾으면 이제 우리가 프라이머 위치라든가 이 방향성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니은. X와 나 사이의 염기간 수소결합의 총 개수는 10개다. X와 나 사이의 염기간 수소결합. 그럼 AT 쌍은 몇 개? 3쌍이니까 그리고 AT는 2개의 수소결합이죠. 3 곱하기 6에다가 GC 쌍 하나 있어요. GC는 3개의 수소결합이죠. 그러면 3에서 수소결합의 수는 몇 개? 9개입니다. 10개가 아니라 틀렸고요. 다음 디귿. 3에서 구아닌 더하기 사이토신 분의 아데닌 더하기 티민은 9분의 4이다. 이것도 여러분 방법은 뭐 여기를 상부적인 걸 쓰고 나서 세도 돼요. 근데 여기서 구아닌의 숫자를 세려면 여기서 사이토신의 숫자를 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머리를 한번 쓰던가 아니면 그냥 여기다 쓰고 나서 상보적으로 쓰고 나서 세도 상관없어.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머리를 써서 여기에 구아닌의 개수라는 것은 여기에 사이토신의 개수와 같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지울게요. 사이토신의 개수를 해보면 하나, 둘, 3개입니다. 그쵸? 그래서 3 더하기 그다음 3에서 사이토신의 개수라는 것은
이 나에서는 구한인의 개수죠. 그렇죠? 구한인 개수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느낌 좋은데? 그렇죠? 9분의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3에서 아데닌의 개수는 여기서 아데닌의 개수는 여기 나에선 티민의 개수죠. 티민 세볼까요? 하나, 둘 해서 2개네요. 됐고요. 그 다음 3에서 티민의 개수. 여긴 좀 조심해야 돼. 3에서 티민의 개수는 나에서 아데닌의 개수를 세면 되는데 여기 프라이머가 남아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유라실이고 티민이 아니니까 얘는 세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만 조금 조심하면 돼요. 자, 그럼 아데닌의 개수 해보면 하나, 그 다음에 둘. 얘는 세면 안 되고 여기는 유라실이니까. 그쵸? 2개네요. 그래서 9분의 4이다. 어때요? 네, 맞습니다. 답은 5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전물질 중에서 수능 특강 3점 수능 테스트 8번 문제 마지막 문제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연계 체감률이 아마 높았을 거고요. 거기서도 프라이머 2개 중에 하나 서열 알려주면서 염기 서열 제시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문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복습하세요. 네, 다음 17번으로 가겠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고 있는 식물의 순환적 광인산화, 비순환적 광인산화. 이거 그림 없이 그냥 문제 냈네요. 순환적 광인산화하고 비순환적 광인산화. 자, 일단 좀 정리해 볼까요? 순환적 광인산화는 관계 1만 관여하고요.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관계 2하고 1이 모두 관여합니다. 그렇죠? 순환적 광인산화에서 뭐 생겨요? ATP 생기죠?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 뭐 생겨요? ATP 생기고 또 물의 광분해로 산소 생성되죠.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선. 순환적 광인산화에선 물의 광분이 일어나지 않죠? 산소 생성되지 않습니다. 네, 됐습니다. 보기로 갈게요. 그리고 또 순환적 광인산화는 이제 전자가 순환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NADPH 안 생기지만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NADPH 생성되죠. 네, 여기까지요. 보기로 갈게요. 순환적 광인산화에선 물의 광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산소 생성되지 않습니다. 관계 1은 순환적 광인산화와 비순환적 광인산화에 모두 관여하죠. 네, 맞고요.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 2개의 전자가 최종 전자 수용체, 이 뭐지? NADP 플러스에 전달될 때 두 분자의 NADPH, 분자수 얘긴데요. 우리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물이 분해되면요. 수소 2개, 전자 2개, 그다음 2분의 1 O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수소와 전자를 최종적으로 누가? NADP 플러스가 받아서 얘하고 얘가 만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NADPH 플러스 H 플러스야. NADPH 몇 분자? 한 분자예요, 한 분자. 그래서 2분자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으로 갈게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근데 생투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마음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18번을 만나잖아요. 그럼 일단 19, 20번 먼저 푸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잘 써야 돼요.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치? 20번까지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답안지 마킹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지금 18번 풀다가 정신없어서 답안지 마킹해서 실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9, 20번 풀고 나서 답안지 마킹할 때 그때 1번부터 눈으로 검토하세요. 검토. 한 번씩이라도 검토해서 실수가 발견되지 않도록, 실수가 발견돼야죠.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보면서 18번을 풀어야겠고요. 18번은 일단은 급하게 생각하지 마. 천천히 풀더라도 한 번의 길을 찾아야지 막 급했다가 이제 중간에 엉키기 시작하면 못 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집중력 가지고 인생 최고의 집중력으로 18번 같은 문제는 풀어야겠습니다. 어떤 진핵생물의 유전자 X와 X의 돌연변이가 일어난 Y와 G의 발현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지금 X 얘기를 먼저 해주고 있어요. X의 DNA 이중가닥 중 전사 주연가닥으로부터 합성된 X의 아미노산 서열을 쭉 제시해 줬는데 가하고 나는 빈칸으로 두면서 세린과 아르지닌 중 하나래요. 오케이, 이런 건 여러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조건 만족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Y 얘기를 하는데 Y는 X에서 한 개의 염기쌍 결실, 그러니까 하나 빠져야 되고요. 다른 위치에 한 개의 염기쌍 삽입, 다른 위치 하나 들어온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 Y의 아미노산 서열을 쭉 알려줬네요. 그 다음 이제 G요. G는
Y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X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X에서 동일한 염기가 연속된 두 개의 염기쌍이 결실, 응? 뭐 AA가 빠졌다거나 GG가 빠졌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동일한 염기 두 개가 결실이고 다른 위치에서 동일한 염기 두 개가 삽입. 근데 결실된 염기와 삽입된 염기는 같대. 앞에서 빠진 것과 뒤에서 들어온 것 이런 게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폴리펩타이드 G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개수는 7개. 아미노산 7개 나오고 그 다음 종결 코돈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G의 네 번째 아미노산은 타이로신. 오케이. 그리고 코돈표. 자, 이 코돈표 보면서 천천히 하는 거예요. 자, 일단 X의 아미노산 서열을 제시했기 때문에요. X의 그 아미노산 서열을 보면서 서열을 써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이쪽에 할 테니까 여러분 이제 그 시험지 보면서 따라오세요. 일단 메사이오닌은 AUG죠. AUG. 그 다음에 발리는요. GU는 맞는데 그 세 번째 건 뭐가 돼도 상관없죠. 여기까지. 그 다음 라이신은요. AA, A거나 AAG네요. 여러분 이 두 개나 세 개인 건 써줘야 되지만 네 개인 건 뭐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선생님 그냥 바로 그리는 거예요. 그다음 가네요. 가는 뭔지 몰라 아직. 세린인지 아르지닌인지 모르고. 트레오닌은요. 트레오닌은 AC 그다음 뭐 상관없네요. AC 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비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소류신 하면은 AU 에다가 여기가 UCA 중 하나네요. 그다음에 류신 하면은 U거나 C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건 U 맞네요. 확실히 U고요. 세 번째 건 모르겠다. 이렇게 해놓고 뭐든 상관없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글라이신은 GG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GG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종결 코드는 나와야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X 썼어요. 선생님 이거 어디다 써요? 밑에다 써야지 여기 시험지 밑에다가. 그러니까 신중하게 써야 돼. 신중하게. 지우개 사용하지 않게끔 집중해서. X 썼고요. 이제 Y 할게요. Y는 하나 빠지고 하나 들어와야 돼요. 결실, 삽입. 그래서 Y 아미노산 서열을 해보면 메사이오닌, 발린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 세린 돼야 돼요. 자, 세린의 코돈을 보세요. 그러면 AAG거나 AAA여서 안 되지. 그럼 뭐가 빠지면 돼? 그치. 이 A가 빠지면 A, 그 다음에 G. 여기 정해지네요. A, G에다가 그 다음 여기가 U나 C면 되네요. A, G, U나 C면은 세린이 되니까. 됐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확정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그 다음에 발린을 가니까 GU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GU이면서 GUA 하면 발린 되네요. 그렇죠? 됐고, 그러면 여기가 UGU거나 CGU란 뜻이에요. 그 가가. 근데 가가 아르지닌 아니면 세린이죠? 그럼 뭐여야 돼요? 아르지닌이어야겠다. 그치? CGU 아르지닌 되니까. CGU.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이토신으로 확정이네요. 따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히스티딘 갈까요? CAU거나 CAC야. 그럼 CAU거나 CAC 해서 여기서 이렇게 잘려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글루타민 나와야 돼요. 글루타민은 CAA거나 CAG야. 그러면 CAA 해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야 되겠네. 그럼 이제 가를 한번 확인해보자. X를 한번 확인해보자. 얘가 몇 번째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이제 아까 얘가 아르지닌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세린이 돼야 돼. 그럼 세린으로 가능한 것이 CA로 끝났기 때문에 뭐여야 돼? UCA여야 되네요. UCA여야 돼. 그래서 여기도 U로 확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세린이고, 그러니까 즉 나가 세린이고요. 그 다음에 가가 이제 아르지닌 되네요. 오케이, 조건 만족했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CAA까지 했죠? 글루타민 했고요. 타이로신 돼야 되네요. 타이로신은 UAU거나 UAC예요. 그럼 UAU거나 UAC. 그러면 여기가 일단 확정이네요. UAU거나 UAC.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타이로신이. 그 다음 발린 돼야 돼요. 발린은 GU 뭐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럼 없다. 그치?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구아닌이 들어오면서
G, U, 그 다음에 뭐 하면은 발린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똑같이 이제 글라이신이니까. 그래서 Y의 서열을 우리 짝짝짝 끊어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Y는 이 부분에서 이제 A 결실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구안인 삽입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mRNA 상에서. 네, 됐습니다. 이제 G 할게요. G는 2개 결실, 2개 삽입이요. 동일한 염기. 그래서 이제 G는 아미노산 서열을 안 알려줬고 단 이제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7개다. 네 번째가 타이로신이다. 이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잘라서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넷. 자, 네 번째가 타이로신이 되어야 되면 타이로신을 먼저 봐야죠. 서열, 그 코돈을. UAU거나 UAC예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보인다. 여기. UAC. 그쵸?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네 번째가 되면 되는 거야. 네 번째 아미노산이. 그럼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아미노산이 돼야 되고, 동일 염기 2개가 빠지거나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동일 염기 AA. 여기가 빠지면 되네요. 여기가 빠지면, 여기가 이제 GC, G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는 이제 UAC에서 타이로신 만족 됐고요. 그 다음에 5개. 종결 코돈 안 생기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 코돈표를 찾을 필요는 없고 AUC 괜찮고요. AAU 6번째. 그 다음에 A 뭐든 이렇게 잘리겠죠. 그래서 7번째. 7번째 아미노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종결 코돈 생겨야 돼요. 그러면 동일 염기가 아까 AA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선 AA가 들어오면서 종결 코돈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가 U이면서 여기에 AA가 들어오면 UAA 해서 종결 코돈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가 이제 U로 확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X의 서열을 다시 보면요. 글라이신 앞이 류신이어야 돼. 그럼 류신에서 끝에가 UU인 거는 CUU죠. 그쵸? CUU. 그래서 여기가 또 C로 확정인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다 해결했고요. AA가 여기서 이제 빠져야 되는 거고 여기서 AA가 들어오면은 G 조건도 만족입니다. 네. 보기로 갈게요. 기억. A와 B를 암호화하는 코돈의 염기서열은 같다. A라는 것은 Y의 타이로신입니다. 글라이신, 그 다음에 발린, 그 다음에 타이로신. UAC네요, UAC. A를 암호화하는 코드는 UAC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G의 네 번째 보니까 UAC. UAC로 갔네요. 따라서 기억은 맞고요. 다음 니은. 기억에서 류신을 암호화하는 부위의 5-말단 염기. 그러면 여러분, 류신은 글라이신 앞이기 때문에 CUU예요. 그쵸? CUU야. 근데 뭐가? mRNA가. 이런 거 항상 조심해야 돼. 마지막 순간에 집중해야 돼요. 코돈이 5-CUU 3-라는 거예요. 류신을 지정하는 코돈이. 그런데 기억에서 류신을 암호화하는 부위라고 했어요. 기억은 뭐냐면 문제 다시 가세요. DNA 이중 가닥 중 전사 주형 가닥이야. 그러면 mRNA 상에서 CUU면 전사 주형 가닥에서는 3-GAA5-겠죠. 그쵸? 기억에서 5-말단 쪽 염기는 뭐예요? 아데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풀 때 그 기억이라는 것이 mRNA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주형 가닥을 가리키는 건지 집중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5-말단 염기는 구아닌이다? 아니요. 아데닌이고요. 다음 디귿. G의 5번째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AUC입니다. AUC가 뭐죠? 아이소류신. 라이신 아니네요.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중간에 틀리기 시작하면은 이거 지웠다 할 시간도 없고 막 머리가 엉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할 때 실수 없게 해야 돼요. 네, 18번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19번으로 갈게요. 19번은 이제 저땅 오페론 문제인데요. 지금 매칭할 게 좀 많아요. 1과 2가 무슨 돌연변인지, 가와 나가 무슨 배지인지, 기역과 니은이 무슨 결합인지 매칭할 게 많지만 이 문제는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천천히 한번 보면 일단 야생형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야생형의 결과를 보니까 가에서는 저땅분해 요소를 만들고요. 나에서는 만들지 않아요. 가와 나가 뭔데? 하나는 포도당은 없고 젖당이 있는 배지고요. 하나는 포도당과 젖당이 모두 없는 배지예요. 언제 젖당분해 요소를 만들죠? 포도당은 없고 젖당이 있을 때 젖당분해 요소를 만들죠. 따라서 가는
포도당 없고 젖당이 있는 배지고 나는 포도당도 없고 젖당도 없는 배지죠. 그래서 젖당분해효소 안 만드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일단 가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연변이 1, 2는 뭐냐면 하나는 조절 유전자 결실이고요. 하나는 프로모터 결실 돌연변이에요. 그럼 일단 여러분 프로모터가 결실되면 어떤 상황에서든 RNA 중합효소가 붙을 곳이 없어졌기 때문에 젖당분해효소 만들지 못해요. 근데 지금 봐봐. 젖당분해효소 만들잖아 얘는. 원은. 그럼 젖당분해효소 만든다는 얘기는 프로모터 결실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원이 뭐예요? 조절 유전자 결실입니다. 그럼 나오네. 2는 프로모터 결실. 그럼 프로모터가 결실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든 젖당분해 효소는 못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고. 그럼 이제 남은 건 이제 기역과 니은의 매칭인데 기역과 니은은 억제 단백질과 젖당의 결합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프로모터와 RNA 중합 효소의 결합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 프로모터와 RNA 중합 효소가 결합해야 젖당분해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오면서 니은이 바로 프로모터와 RNA 중합 효소의 결합이 돼야죠. 그쵸? 그래야 젖당분해 효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럼 나왔네. 기역은 뭐예요? 억제 단백질과 젖당의 결합. 억제 단백질과 젖당의 결합. 니은은 프로모터와 RNA 중합 효소의 결합. 네, 그럼 해볼게요. 조절 유전자가 결실된 거는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이 결합은 일어날 수 없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프로모터의 RNA 중합 효소가 결합하여 젖당분해 효소 만들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억제 단백질 못 만들고요. 여기서도 이제 프로모터의 RNA 중합 효소 결합해서 만들죠. 원래는 만들면 안 되는데 젖당이 없을 때, 그치? 근데 만드는 그런 돌연변이인 거고요. 자, 프로모터 결실됐다라고 하면 억제 단백질 만들어졌고 젖당 있으니까 결합하겠네요. 그리고 프로모터의 RNA 중합 효소 결합해야 되는데 프로모터 결실이야. 그래서 결합하지 못해서 젖당분해 효소 못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배지에서는 억제 단백질 만들어지죠? 그렇죠? 프로모터 결실이지 조절 유전자는 온전하잖아. 그럼 억제 단백질 만들어지지만 젖당이 없기 때문에 결합할 젖당이 없어요. 따라서 여기는 X가 되는 거죠. 해서 이제 빈칸 모두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로 가죠. 기억. A는 O이다. 네, 맞고요. 니은은 억제 단백질과 젖당의 결합이다. 아니, 니은은 프로모터 RNA 중합효소의 결합이에요. 디귿. 원은 나에서 억제 단백질을 생성한다. 원은 조절 유전자 결실이에요. 조절 유전자라는 게 억제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는 무이잖아요. 그 부분이 결실되면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매칭이 조금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젖당분해 효소의 생성 여부를 알려주고 그래서 좀 쉬운 문제였어요. 이 정도 이제 풀 수 있게 좀 연습하고요. 네, 다음 20번으로 갈게요. TCA 회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틸코에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는 회로고요. 가나, 다는 1, 2, 3 중에 하나이면서 기억, 니은, 디귿은 CO2, ATP, NADH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네, 그럼 회로 완성 좀 해볼까요? 시트르산이 알파케토 글루타르산 될 때 CO2 나오고요. 그 다음 NADH 생기죠. 알파케토가 석신산 될 때 CO2 나오고요. NADH 생기고요. 그 다음 ATP 생기죠. 알파-A, ATP 생깁니다. 기질수준 인산화. 그리고 석신산이 이제 말산될 때 서프마 해서 여기서 이제 FADH2 생기고요. 말산이 옥살 아세트산 될 때는 NADH 생깁니다. 그러면 NADH는 가, 나, 다에서 어쨌든 다 생겨야 되네요. 어떤 물질은 다 생겨야 돼. 근데 여기 이제 X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아니고요. 다 만들어지는 기억이 NADH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원은 NADH만 생기는 거죠. 얘만. 그러면 원은 뭐야? 다. 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NADH랑 다른 거 하나만 생기는 거 이제 가져가. 3가 이제 가가 되면서 얘가 이제 CO2 하면 되겠네요. 그럼 남은 하나 디귿은 ATP가 되면서 이제 과정 나 2는요. 3개 다 만들어지죠? 3개 다 동그라미. 이렇게 매칭 문제입니다. 보기로 갈게요. 기억. A는 O이다. 맞고요. 니은. 3는 다이다? 3는 가죠? 네, 틀렸고요. 다음 디귿. 나에서 니은이 생성된다.
나에서 니은 CO2 생성되죠. 네, 맞습니다. 얘는 탄소 5개고 얘는 탄소 4개고 CO2 생성됩니다. 맞고요. 그래서 답은 3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020 6월 모의평가 생명과학 2 모든 문제 풀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들은 11 그리고 16 18번 문제였으나 이 문제 포함하여 여러분이 실수한 부분 다시 이제 메꿔 나가면 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했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집중력 잃지 말고 수능 때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는 다른 또 좋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